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월세 금지법 최대 5년 실거주 의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에 대해서 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모두 다 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이 전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이 거주 요건에 대해서 엄청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각 대상별로 거주 의무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고요. 다주택자였던 분들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조정 대상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야 절세가 되는데요. 이때 최소 거주 요건이 2년입니다. 그래서 최대 10년을 거주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의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중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요. 이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을 받으려면 이 분양 신청 전에 이미 2년 거주를 했어야 분양 신청 자격이 있는 겁니다. 법 시행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한 단지들은 제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가지인데요. 이 거주 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거주 의무 요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이 7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거주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의 거주 의무가 있고요.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두의 경우는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주 의무 기간 동안 전월세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뉴스 기사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공공택지에서는 최대 5년, 민간택지에서는 최대 3년의 거주 의무가 준공이 되면 곧바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렀겠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입주를 해서 공공택지에서는 최대 5년, 민간택지에서는 최대 3년간의 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택지에서 이 2월 18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단지가 있습니다. 고덕강일 제1풍경채 단지인데요. 이 단지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을 할 반포의 레미안 원밸리나 돈촌주공 단지는 주변 시세 80% 미만일 게 확실하기 때문에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LH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이 얘기인데요. 이 부득이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1번, 이 거주 의무 기간 중에 근무나 생업, 취약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요. 2번,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약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내에서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주택 건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3번,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그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 의무자의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에 이 거주 의무 기간 중에 남은 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1, 2, 3번에 해당이 되면 거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LH에 매입 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이냐면요. 서울의 18개구 309개 동, 그리고 경기도의 광명, 과천, 하남시의 13개 동 해서 총 322개 동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는 2년에서 3년의 거주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추가 지정으로 더욱더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개구 309개 동이 아니고요. 전체가 해당이 될 것 같고 경기도도 마찬가지 3개 시가 아니고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스 기사입니다. 이 데일리안에 나와 있던 기사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 시행 전세난 더 부추길까.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 거주 공공택지라고 그랬죠. 5년이면. 국토부 당장 시장에 큰 영향 주지 않는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매물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주택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년에서 2025년께라는 설명이고 정부의 이사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돼 주택 물량이 많아서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국토부가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이 수분양자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하느라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입주가 시작되는 3년 이후부터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렇죠. 당장의 영향은 없죠.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한 단지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이 걸리겠죠. 그로부터. 다음 뉴스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전월세 금지법 조합원 물량에도 적용할까? 일반 분양이 아닌 조합원 분양부는 실거주 예외 허용, 조합원 물량 더 귀해질 듯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실거주 의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원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에만 적용이 됩니다.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은 완공이 되면 전세 월세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전월세 금지법으로 조합원 물량이 더 귀해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여지도 있다.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기존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하고 유주택자에게는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합원 물량만 전월세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합원 물량에 풍선 효과가 생겨가지고 전월세가가 급등하는 이런 일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하다. 이 말은 이 자금 계획 면에서 불리하다. 그 말이고 유주택자에게는 전월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 계획 면에서 유리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세계일보 뉴스인데요. 돈 있는 사람만 청약 대
실거주자 위한 정책,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전월세 금지법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현금 부자만 청약 가능? 실거주 안 하면 투기 세력 프레임. 그리고 국토부 공공임대 등 공급대 전세시장 영향 크지 않아 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현금 부자만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실거주하고 싶어도 대출 등이 막혀 현금 확보가 어려운 서민들이 2년간 전세를 주며 자금 마련을 하던 기존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출은 중도금 대출도 있고 잔금 대출도 있습니다. 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그리고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9억, 15억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 면에서 기존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부자만 청약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불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장단기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는데요. 이 국토부의 호언 장담과 달리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포함한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난이 심화한 바 있다. 전월세 금지법 또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설명 자료를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제 시행과 실거주 요건 확대로 전세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전세주택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난이 심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세주택 총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곳, 전세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난이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수도권 전셋값이 폭등했고 이 전세 월세화 경향이 가속화됨에 따라 법 시행 7개월 만에 국토부가 전세난에 임대차법의 영향이 있음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이렇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시장에는 점점 더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시장에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기존 주택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 이런 정책을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거죠. 다음 뉴스는 조선비즈에 나온 뉴스인데요. 아파트 분양받아 집값 떨어지면 이사도 못 가. 엉성한 주택법 논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거주 의무 기간 동안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어쩔 수 없이 거주를 못하는 경우에는 LH 등의 매입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분양가보다 하락되어 있다면 이 집값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로 매입해 준다든지 이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은 전무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2년에서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LH에 분양 원가로 집을 되팔아야 하지만 집값 하락기 땐 LH가 매입해 주지 않는다. 이 경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의 시장을 통해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약인데다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일명 전월세 금지법 거주 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향후 청약시장, 임대차시장, 재건축 재개발 시장 등 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거주 의무가 있게 되면 일정 부분 투기 수요는 차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는 거 아주 좋은 방향 맞습니다. 청약시장의 과열이 진정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청약시장의 과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분양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조합원,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기존 소유자, 조합원에게는 해당이 없고요. 현재와 동일하게 전월세 모두 임대 가능합니다. 특정 지역에 입주가 몰리게 되면요. 그 지역 일대는 사실 전세가가 폭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 거주 의무가 있다면
전세가는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긍정적인 면이고요.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못 넣기 때문에 이 분양대금 부담이 증가됩니다. 9억 이하는 그나마 중도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다소 낮겠지만 분양가가 9억이 초과가 되면 중도금 대출마저 안 되고요. 잔금 때 전월세 보증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양대금 부담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이 로또 분양은 현금 부자의 몫이 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받은 분들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대 물량이 거주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 물량의 일부 감소,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상당 폭의 임대 물량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월세가는 강세로 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한 임대 물량 감소, 이 모든 것들이 전월세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월세가 강세이면 전월세 수요들이 매수 수요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저가 주택부터 그리고 고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런 규제가 전월세 안정, 매매 시장의 안정, 이 의도와는 달리 전월세 강세, 매매 시장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요. 그래도 내 집 마련 전략을 구체화하시고 그리고 자금 계획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고요. 거주 의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